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로이터 경영하러 왔습니다. 네. 어서 오세요. 대표님이세요? 네. 성함이? 홍정입니다.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네. 저희가 좀 여러 편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 네. 참고로 네. 대표님이 하시고 네. 그래서 좀 참고로 몇 가지 물어보고 아, 예, 예. 둘러보고자 네. 방문했습니다. 잘 드리겠습니다. 네. 지금 하시는 업종이 어떤 거죠? 제조인데요. 금형 사출을 하고. 금형 사출. 그러면 금형도 하시고 사출도 하시는 거예요? 그렇죠. 아, 둘 다 하세요? 네. 통상적으로 뭐 사출 쪽 하면은 부천 쪽이 굉장히 좀 많이 하잖아요. 특히 핸드폰 관련은 부천에서 금형 사출이 한 전국의 한 70% 정도로 옛날에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지금은 좀 이제 핸드폰이 터치식으로 바뀌면서 많이 좀 떨어졌는데. 네. 요즘은 이제 지방으로도 좀 많이 내려가는 편이에요. 워낙 그 경기도 이 서울 근방에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좀 비싸기 때문에 아마 사업체를 조금 화성이나 안산, 남도 이런 쪽으로 좀 빠져나가다가 이제는 아예 지방으로 아예 내려가는. 지방으로. 네. 왜냐면 뭐 요즘은 교통이 물류가 길이 좋으니까. 잘 돼 있으니까 음. 뭐 충분하게 하루 다 할 수 있더라고요. 인력 수급에는 문제가 안 될까요, 지방으로? 그렇죠. 이제 그 인력 수급이 문제가 많이 되고요. 근본적으로 제조는 인력 수급이 많습니다. 잘 안 와요. 이 제조를 3D 업종은 저희는 아니지만 3D 업종의 취급을 조금 받아요. 그리고 이제 3D 업종은 뭐 도금집, 뭐 냄새나는 이런 소리 많이 나고 이런 공장을 3D 업종으로 하긴 하는데 그 저희 지식산업센터는 그게 이제 규제가 있어요. 냄새나고 소리가 많이 나는 충격을 많이 받는 이런 업체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. 그것도 부채가 층층이 돼 있다. 네. 이제 그 인터넷에 보면 분양할 때 그 공장 파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요. 그래갖고 일부 사장님들은 계약을 했다가 입주를 못하는 경우도 그런 지금 경우도 분쟁이 있어요.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거 잘 알아보시고 자기 업종이 맞는지 그런 걸 체크해 보시고.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가 작고 그래서 네. 뭐 사출 같이 뽑아내는 건데 큰 기계를 움직이고 큰 물건을 생산하고 이런 것들은 그 호이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. 지금 대표님도 보니까 호이스트가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규제가 있을까요? 호이스트는 톤 수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안 받고 하거든요. 근데 1톤 미만은 안전검사를 허가를 안 받고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 이상 되는 거는 안전검사를 필히 받아야 돼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건물 상태에 따라서 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. 네. 그리고 이제 지식산업센터 하면 이제 이 고가 예.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? 5m, 4m 50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업종이 들어오다 보면 아파트형 공장에 지식센터에 들어오는 공장은 호이스트가 이제 지금 허가 안 받을 정도로 해도 사용이 가능한데 이제 부가가 높아야 되는 공장은 어쩔 수 없이 예외감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 작업도 못하고 짜증 나가야 돼요. 우리가 뭐 오피스텔 하면 그냥 원룸 얘기했을 때 이제 뭐 학교 주변 아니면은 도심 중앙 이러면은 뭐 2천에 100만 원, 뭐 9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평당 가격이 좀 단가가 높잖아요. 작은 원룸에 비해서. 근데 일반 상가는 또 틀리지 않습니다. 상가 뭐 공장 다 틀리죠. 예.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평당 임대료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?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즘은 한 1년 전만 해도 이자가 많이 대출 이자라든가 이런 게 낮을 때 3% 선일 때는 평당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임대료가. 부천에서도 그렇고 요즘은 이자 때문에 아마 조금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여기 한 7평으로
60평인데 이 정도 임대를 주시면 25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요 전에는 한 200 정도 놓고서 45,000원에서 뭐 5만원. 근데 지금은 아마 이자 때문에 조금 더 많아요. 이게 뭐 층수에는 상관이 없나요? 지사. 지금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그라비우스가 잘 돼 있기 예.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길이 굉장히 넓잖아요. 예, 예, 잘 있더라고요. 다른 데는 사실 이렇게 길 넓은 데가 없어요. 저도 오늘 와 보면서 네. 길 굉장히 넓다고 근데 생각했어요. 여기가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맞아요. 근데 이 주변을 싸고 있는 데는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센터예요. 그러니까 뭐 영화관도 있고 아.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복합이네요. 예, 다른 아파트형 공장보다는 이 드라이브스루가 엄청 잘 돼 있죠. 잘 돼 있는.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러 온다든가 주말에 뭐 이렇고 또 여기 오피스텔이 많아요. 이 주변에 이게 상가 및 오피스텔이거든요.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을 편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. 그래서 약간 다른데 지식산업과는 조금 틀려요. 개념이. 공장만 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생활을 위주로 하고 공장의 안에 있다 보니까 공장의 규제도 더 많죠. 뭐 냄새 난다든가 소리 난다든가 쫓겨납니다. 그러면은 통상 이제 대부분이 보면 내 땅을 밟고 있는 공장을 내 공장을 갖기를 원하시는 게 좀 대부분인데 네. 지금 지식산업센터하고 일반 공장 단독 공장하고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? 근데 뭐 자기 땅을 밟고 올라서 있는 건물은 자기가 마음대로 확장을 할 수도 있거나 네. 뭐 이런 게 있고 땅값이 올라가서 나중에 공장을 팔 때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좀 있는가 반면에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. 없는데 여기는 이제 그 거주하고 있을 동안에 일하기가 엄청 편해요. 그런 데에 비해서. 거기는 거의 뭐 야적이잖아요. 예, 예. 여기는 뭐 그런 거 없고 뭐 요즘은 뭐 말 그대로 드라이브스루도 잘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입출구도 문 앞에까지 와서 공장 안까지 들어오고 하니까 뭐 그런 장점이 있죠. 장단점이 있는데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외부에 나가는 게 좋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가 좋습니다. 영업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런 데가 더 깨끗하다. 깔끔하죠. 네, 아무리 저 외부 환경에 덜 네, 터치받고 외부에서 관리 이 정도로 깨끗하게 건물을 하려면 관리비가 엄청 많이 나가겠죠. 여기에 비해서 많이 나갈 거예요. 그러면 혹시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? 네, 지식산업센터는 입주 시에 네.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. 감면을 50% 해줘요. 감면. 네, 취득세라든가 뭐 이런 거를 50% 감면을 해줘요. 이게 뭐 기간이 있나요? 네, 5년 5년까지. 5년까지. 그럼 그게 통상적으로 타 지역도 그렇습니까? 아니면 다 여기는 내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그래요. 아, 이 공장은 지식산업센터는 들어갈 때 세제를 50% 감면을 받고 5년 기간 동안 남한테 넘기지 않는 조건에 줍니다. 5년 후에는 이제 뭐 그럼 내가 네, 네. 매입해서 임대를 줄 때도 5년이라는 그게 있겠네요. 취득세 낼 때 매입해서.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근데 임대는 상관없어요. 매매. 네. 매매 시 그 세금을 기간 내에 만약에 판다. 그러면 세금 혜택을 토해내요. 근데 임대는 상관없어요. 이 자기 건물은 자기 거고 임대를 주는 상관없어요. 아유 감사합니다. 한번 둘러봐도 될까요? 네네. 예. 그게 작은 공장에. 아유. 제가 아는 지인분들 또 사출 구경 많이 하시거든요. 네. 부천에서. 네. 가끔 이제 이 사출 금연 공장이 경매에 나오면 이런 이제 사출 기계들도 저희가 인수를 하거든요. 예. 그러면은 그런 기계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도를 할 때 그 수요가 많이 있을까요?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속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죠? 예, 기계 성능 이런 것도 관계는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가격에 따라서 측정이 되는 거니까 또 오래된 기계는 뭐 좀 싸겠죠, 당연히. 그래서 그 가격에 맞춰서 파는 건 파는데 요즘에 그 공급량이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요즘 제조하기 굉장히 어려워져갖고 특히나
코로나 터지고부터 이 공공성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회사에서 경매가 나온 게 많다.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제대로 가격을 못 받자.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걸 하게 되면 중고상이라고 있죠. 예. 그 조금 기계가 이제 나올 때 되면 좀 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. 예. 그럼 걔네가 손을 봐서 넘겨요. 그래갖고 이제 그거 하시고. 근데 이제 그 바로 경매하는 거는 조금 그 가치가 좀 낮지 않나. 어느 정도 손 보고 잘 되게끔 해서 하는 거야. 그러면 지금 대표님은 자가 사출에 대한 금융은 다 자가로 금융을 하시는 거예요? 그렇죠. 이게 참 이게 통상적으로 금융 따로 사출 따로인데 같이 하시니까 아니, 부가치가 높겠네요. 가공 공장은 외부에 있지만 금형은 여기 안에 못 들어와요. 충격을. 별도로 지하만 가능하고요. 층수에 이제 아래층과 위층에 이제 소음공이 규제를 받습니다. 그리고 지하 땅을 가지고 바닥을 이루고 있는 지하 1층은 금형공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위쪽에는 규제를 좀 받습니다. 그럼 대표님 금융은 외부 네, 공장에서 공장은 외부에 있어요. 하시고 계십니다.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처음에 제품 개발하는 설계부터 모델링까지 해갖고 가공만 이제 외부에서 해갖고 시사출 해갖고 이게 뭐 기계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분당 사출 속도가 있잖아요. 몇 개씩 나온다는 거. 네. 아무래도 이제 작은 기계는 제품이 작으니까 네. 그 조금 빨리 나오고요. 큰 기계는 제품이 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어느 정도 형상이 굳어지게 져야만 추출이 가능하고요. 예, 예. 물렁물렁할 때는 추출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그거는 이제 제품의 행동에 따라서 기계 크기도 약간 영향이 있지만 제품 형상이 제일 영향이 큽니다. 아유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